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수사 방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국정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춘천 소양강댐 주차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일이 있었죠. 승용차에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사안인데 오늘 그 유족들과 변호인단이 자살로 단정할 수 없다. 사망에 5대 의혹이 있다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했네요. 고 정치호 변호사 유족협의회 변호인단의 김필성 변호사를 연결해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부검까지 해서 자살로 결론 난 사안이었죠? 결론까지는 아직 안 났고요. 그 사법적으로 아무튼 결론은 아니고 네. 부검까지는 이미 진행이 된 사안이고. 예, 진행된 상황입니다. 자, 근데 5가지나 의혹사항이 있다고요? 뭡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예. 일단은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하기 전에 네. 주문진으로 가는 길에서 주문진 인근에서 이제 자살 시도를 한 번 더 했다고 해요. 예, 바다에 뛰어내렸는데 예. 구조됐었잖아요. 예, 그렇게 나오는데 예. 그 다리를 가보면 예. 그 다리가 사람이 자살을 시도를 하기 위해 뛰어내릴 수 있는 다리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다리가 바다가 시작되는 해안 위에 다리가 놓여져 있고요. 예. 그리고 다리 한쪽은 모래사장이에요. 그리고 네. 반대쪽이 이제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어서 예. 도저히 사람이 뛰어들어서 거기서 죽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10m, 20m 높은 다리 이런 게 아니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양쪽에 1차선, 1차선이 교차되는 다리고요. 예. 또 근처에 이제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어서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래요. 그래서 지금 정치호 변호사가 당시에 뛰어내렸을 무렵에는 예. 차도 많이 다니고 있었고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들을 지금 저희가 제보를 받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1차선, 그러니까 길 한가운데 차를 막고 내려가지고 두리번거리다가 뛰어내리더라라는 그래서 두리번거리는 게 자살을 하려고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라 네. 저 사람이 물건을 찾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두리번거리더니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다가 매우 얕아서 예. 뛰어내려서 정치호 변호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걸어 나와서 당시에 해경이 구조한 건 맞는데 예. 구조들 당시에는 교각까지 나와가지고 이미 안전한 상태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발로 그냥 걸어 나왔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살 시도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자살 시도인지 여부는 분명합니다만 진정한 의미로 자살을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뭔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저희는 이제 그 정도 추측은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나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 예,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적어도 진짜 알겠습니다. 자살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두 번째 이제 휴대폰 문제가 있는데요. 예. 정치호 변호사가 이제 휴대폰 3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 그중에 2대는 이제 정치호 변호사 명의로 개통이 됐던 2G 폴더폰이고 예. 나머지 하나가 이제 누구의 명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호 변호사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번호라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발견된 휴대폰이 정치호 변호사 명의로 돼 있던 폴더폰 하나만 발견되고 나머지 2개가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치호 변호사 명의가 아닌 다른 폰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이 전화를 해봤는데 예. 전화를 했더니 그 전화를 누가 받더랍니다. 받아서 이거 정치호 변호사 폰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휴대폰이 안 켜집니다. 그러니까 그 2개의 휴대폰 찾아야 된다 이거고요. 예.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자살 현장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자동차 안이. 뭐 여러 가지 사실 따져볼 것 같은데 사진 보고 얘기할 건 많은데 핵심 말씀을 드리면 네. 자살 현장이 일단 너무 깨끗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었는데 예. 일산화탄소 중독이 이제 번개탄 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이 된 겁니다. 근데 예. 번개탄이 태울 때를 보면은 일산화탄소가 깨끗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다른 가스들이 섞여 나와서 예. 매우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자살 시도를 할 때는 술을 마신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줄이려고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식사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시신이 깨끗할 수가 없는데 사실 시신이 매우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뭐 따서 마시지 않은 소주병도 그대로 놓여 있고 이런 것들이 전혀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놓여 있고요. 그리고 번개탄이 탄 모양도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현장에 의문점이 많다. 예, 그런 거죠. 근데 부검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의혹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네 번째 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뭐 일단 저희가 지금 받아본 게 제대로 아직 분석할 시간이 충분히 없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1차적으로 보면 가장 큰 의혹은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칼륨? 예, 이제 혈중 칼륨 농도가 매우 높게 나왔는데, 보통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르는 게 단위가 밀리에크바란텀 이렇게 부르던데 이게 7 정도가 넘어가면은 심정지가 올 수 있다고 그래요. 심정지. 예, 근데 지금 칼륨 농도가 거의 2배 이상이 나왔습니다. 15 이상이 나와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고칼륨 농도는 그 일산화탄소가 많아지면은 저절로 칼륨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저는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자료를 찾아본 바로는 저희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칼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원인을 분석을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게 네 번째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2015년 같은 경우에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이 자살한 일이 있었거든요. 아, 그때 마티즈 안에서 번개탄 피워서 자살했죠? 예, 그때 당시에도 사실 여러 의혹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하자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저희가 가장 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건 119와 관계된 겁니다. 119?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저희 정치화 변호사 유족한테도 국정원 쪽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아침에 출근을 안 하고 있으니 119에 신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상식적으로 아침에 출근이 좀 늦어진다고 119에 전화를 하라고 하는 건 이상하네요. 시안에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의족들이 무슨 119까지 신고를 하냐고 생각을 했다는데 그 이후에도 119에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몇 번 전화해서 확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쪽에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119에서 이건 119에서 실종자를 찾지는 않는다 그래가지고 112에 다시 신고를 해서 112에서 지금 사실 해가지고 경찰 쪽에서 찾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대요. 그러니까 119에 신고를 하면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구조를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장을 다 훼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사람 심폐소생술하고 막 이렇게 되겠군요. 예, 그렇게. 근데 112를 한 경우에는 경찰이기 때문에 봐서 이게 범죄 현장이나 아니면 자살이다 싶으면은 최대 현장을 보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112가 2005년, 15년의 마티즈 사건에서도 119에 신고하도록 해서 동일한 식으로 진행이 돼서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것들도 의혹들이 겹치는 게 있어 보여서 저희가 이건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족이나 유족 측의 변호인단은 의심하는 바가 뭡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게 어디 한 특정한 집단을 지목을 해서 그 집단에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어쨌든 일반적인 자살 사건으로 볼만한 정황이 아닌 정황으로 다 많이 보이고 그리고 정치호 변호사가 자살할 만한 이유도 없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정치호 변호사가 정말 자살을 했다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정확하게 다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바라는 거죠. 이른바 바닥으로 뛰어들어서 자살 시도라고 하는 그 시점하고요. 실제로 자동차에서 발견된 시점 사이가 불과 한 하루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그 사이에 이 정치호 변호사가 국정원 직원들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막 이런 게 있다면서요? 거기에 관계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정확히 말하면 국정원 직원들 쪽에서 유족에게 통보한 내용들만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얘기가 오간지는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요. 유족들이 통보받은 바에 따르면 이제 경찰 조사를 받고 와서 많이 힘들어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랬나 보다라고 유족들이 생각을 했다는 건데 저희가 나중에 이제 파악한 바로는 이 정치호 변호사가 국정원 직원인가 맞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파트가 적폐청산 TF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정치호 변호사가 수사의 대상자가 아니라 국정원 내에서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수사를 의뢰하는 쪽에 더 가까운 인물이었던 거죠. 현재 보직은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실제로 그때 갔다 온 것도 가서 참고인으로 가가지고 정보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수사기관 쪽에서 자료를 좀 더 이런 자료를 좀 더 취합을 해가지고 수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돌아와서 이게 다 내가 뒤집어 쓰게 생겼다고 괴로워했다고 하는 것도 저희가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국정원 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국정원에서 얘기해 준 거 이외에 다른 내용을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의 조사 내지는 종결은 누가 하게 돼 있는 겁니까? 경찰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춘천 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긴 한데요. 네.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종결은 원래는 이제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담당 검사 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검찰청에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저희가 어떻게 지금 대응할지를 아직 수사하는 걸 보면서요. 네. 그러니까 일단 현재 변호인 측의 요구사항은 검찰 이거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조사할 의혹들에 대해서 다 조사해달라 이거군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 정치호 변호사 유적협의회 측의 김필성 변호사였습니다.